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났을 때 오히려 불편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친구가 많았을 때 나와 지금의 나, 둘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저,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났을 때 오히려 불편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친구가 많았을 때 나와 지금의 나, 둘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래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 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친구가 없어도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